시향부터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대영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세가 나와주면서 6만전자 6만원 탈환했죠. 121선도 회복했고 이 코스피가 계속 5일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주들 바이오 약세로 코스닥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DR 73%까지 떨어지면서 바닥권에 진입을 했고요. 75% 이하면 바닥권이죠.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 있으니까 계속 비중 조절 필요하다. 현금화 사인 드렸었고 이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매수를 이어갈 수가 있다고 기존 리딩 드린 대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종목들 계속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강세 섹터는 전일 시의 상승이었던 필요사 AI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화장품. 맥신도 오랜만에 23년 8월 이후에 또 부각이 되면서 나인테크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상승한 추천주는 혈액투석, 시노펙스 분석주였고 삼화전자, DSC 인베스트먼트 시간의 상승이라서 정석 반짝, 소룩스, APR 상승률 상위 신규 상장주 2개 강세 나왔고 감사보고서 제출한 종목 상한가 화장품 앞에 봤던 내용들 시노펙스 국산화 혈액 여과기 첫 수출 MOU 체결 120조 시장을 공략한다. 3일에 7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59년 만에 쾌거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임상시험을 성공했다.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고 이전 맥점 5,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5,000원은 이전의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던 자리였는데 떨어지다가 지지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키면 반등 크게 이탈하면 투매가 나오는 자리죠. 기준점 손익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9일 만에 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일봉 이때 추세 이탈하고 121선 이탈하고 투매로 힘이 죽었고요. 역배열로 빠지다가 장대 양봉이 터집니다. 59년 만에 쾌거 이때 노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재차 반등 바로 가는 시나리오고요. 쉬었다 가면 또 역배열이 지속이 되면서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 그려줬습니다. 이번에 노랑으로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오늘 장대 양봉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9일 만에 40% 이렇게 주가 유도선 그려주니까 이걸 토대로 분할 매수하면서 따라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노랑 보너스가 나와줬다. 최근에 추천줬던 에어레인 LNG 탄소 배출 얘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바로 가면 노랑 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죠.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이 기본이고 노랑이 보너스입니다. 에어레인도 노랑 그려준 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요날의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반짝 나왔고 여기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7일 만에 35% 상승이 나오셨고요. 재료가 2개였다. 일정 매매였다. 그리고 소룩스도 갭 매우기로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거는 여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그어줬죠. M 패턴이 아니라. 그리고 쭉 올라가 주면서 4일 만에 50% 수익이 나와줍니다. 현재도 5일선 추세 타고 있고요. 주가 유도선을 보면 꼭 추천 당일에 매수 안 해도 된다.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노펙스 일봉 요날에 분석 드렸던 거죠. 한번 쉬고 2일차에 바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좀 밀리다가 재차 반등 그려준 대로 노랑 M 패턴의 흐름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밀렸다 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 노랑 보너스로 올라갔고요. 최근에 박스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제 지지가 7,200원이 1차 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 최근의 저가 121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까지 볼 거면 2년선 481선 보면 되고요. 그럼 주요 지지가 이렇게 4개가 잡혀 있고 현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좀 적어지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좀 적어지는 편이에요. 여기는 매물이 보시면 매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요 쌓여 있는 매물을 지금 다 녹였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없다가 매물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매물이 적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자리에서 탄력이 붙어 가지고 계속 더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 하락이 나올 때는 앞서 알려드렸던 지지를 보고 분할 매도를 잘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박스 돌파가 나와줬다, 이렇게 빼꼼 올라온 거기 때문에 탄력이 더 붙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은 구간이고, 요때 매물이 좀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만원부터 좀 강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적은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매물이 또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요런 분석이 어렵다면 매물대 차트로 보셔도 되고요. 매물대 차트는 여기 키움 기준으로 메뉴 요거 클릭하면 펼쳐지는데,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차트 형태에 들어가서 다섯 번째 여기 매물대 차트 누르면 요거 나옵니다. 눈으로 봐도 그냥 저는 다 보이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보진 않는데, 이게 눈으로 안 그냥 순정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만원대에 매물이 좀 많이 있고 여기 또 매물이 있다, 여기는 비어 있죠. 다음 에어레인 추천 그리고 또 추천 M 패턴으로 정석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장대 항봉 후에 2일차 하락 나오다가 오늘 시간으로 5% 정도 반등이 나와줍니다.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볼게요. 5일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네요. 여기 5일선 가격이 16,800원이었는데 보유자분들은 올라가다 꺾기 시작했으니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이제 남아있는 물량은 5일선 이탈하면 대응, 5일선 지키면 홀딩이 가능했죠. 해서 또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고,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장대 항봉이 종가 19,000원, 여기 19,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 이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졌다가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유사한 흐름으로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했으면 됩니다. 14% 정도 하락하다가 5일선 지키고 재차 반등이 나와주네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이제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하도록 하자. 19,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 요때 상한가 치고 이렇게 박스가 유지되다가 이탈하고 11선 이탈하고 무너졌던 구간이 있죠. 뒤에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또 무너졌고, 현 구간을 요 구간으로 좀 대입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도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한번 밀렸던 구간이 있고, 장대 항봉 후에 박스를 만들어 주는 구간들 유사 자리로 보고 5일선 지지 여부 보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큰, 파동이 위아래로 큰 종목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추격해가지고 당하지 말자.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은 다 여기 밑에 이번에는 뭐 돌파 자리긴 했지만 여긴 조금 높은 자리긴 했으나 어쨌든 장중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종가 매수, 발목 자리 위주로 매매를 하도록 하자. 이것도 돌파 추천이 나왔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급하게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점 놓쳤어도 여기서 또 반복 추천 줬기 때문에 눌림 매수 가능했고요. 애초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 흐름 그려줬고,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림 그려준 대로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다음 소룩스, 여기 밑에서 박스 반복 추천드렸고 4,800원까지 기대 수익 35%에서 45% 드렸습니다. 재추천드리고 바로 급등 추세 이어지면서 도달, 초과 도달했고요. 현재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은 경계를 하시고 5일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5일선 가격이 4,500원. 4,5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추세 타시고요.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갭 메우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량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실패를 했죠. 금량이 이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11선 맞고 떨어지면서 제대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17,000원까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던 도중에 꺾였어요. 꺾이면서 신저가 찍었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가만히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해줬어야 됩니다. 이거는 13% 정도 수익 내에서 5%, 15%, 5%, 13% 내에서 수익 마감이 된 종목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혹여나 지금 손절을 놓치고 있는 분들은 길게 보유하지 말고 또 양봉 줄 때 이게 가짜 반등을 크게 주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졌죠. 또 이후에 또 큰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위험한 거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되면 이 가짜 반등을 또 노리다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다가 반등 안 나오고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생각하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안 된 종목은 매매를 가급적 안 하거나 비중을 줄여서 하셔야 되겠죠. 금량 관리 종목이었고 초보자분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HLB, 오늘 반등이 좀 나오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내일이 일정이죠. 3월 21일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FDA 심사 결과를 아침에 알려드리겠다. 결과 통보를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알려주겠다. 일단 항상 입을 잘 터니까 자신감 있는 공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복불복 매매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료 소멸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작년 8월처럼 당연한 급락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큰 복불복 일정은 안정적으로는 선반영만 노리는 게 좋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악성 루머로 최근 급락이 나왔다가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렇게 급락 나왔죠. 야수분들, 결과를 기다렸던 분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 현광원이 눌림 추천, 또 여기 추천, 눌림 추천 주요하게 4번 추천드리고 이때는 약수익이 있었지만 손실을 봤을 확률이 있고 뭐 3승 1패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선반영을 노리는 매매로 3월 말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미리 반복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뭐 추매했으면 일정 매매했으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던 거고요. 3월 말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땐 9월이니까 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수익 전환되었고 밑에서 재추천 줬을 때 추매했어도 되는 거고요.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 일정 매매로 선반영 수익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지금 선반영 수익은 이미 다 나왔고 약간 밀려있는 상태.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선반영만 노리고 후반영은 피하도록 합시다. 8월이 아니라 5월이었죠. 죄송합니다. 5월 작년 5월 이걸 그대로 날짜만 바꿔가지고 3월 21일로 바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 성공 시에 상한가 혹은 반짝 상승 하락, 새로운 재료 소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승인 실패 시에는 당연히 상한가가 나온다. 이 복불복 내에서 2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2번을 생각하자. 일정이 멀면 선반영 먹기 안전하고 일정이 가까우면 변동을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표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죠.
뚜껑을 까면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표 한 달 전에 정리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얘도 지금 2월이 고점이 되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HLB 그룹주는 스캠이다, 사기다 우려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위아래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일정 매매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선반영만 안정적으로 노리도록 하자. 다음 유한양행 폐암 치료 새로 쓴다. 절반 이상 환자가 생존을 했다.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렉나자 생존율 개선 좋은 내용으로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는데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고요. 초록은 26일에서 29일 사이에 공개를 합니다. 유럽 폐암학회 기존 FDA 일정이 8월이었고요. 그게 공개가 3월에 됐단 말이죠. 해서 선반영 늘었으면 50%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후반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주면서 80% 올라갔고요. 자, 선반영만 안정적으로 노려도 이렇게 50%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와줍니다. 가급적이면 요 구간만 좀 노리도록 하시고요. 여기는 고수와 또 보유자 영역으로 위에서 무리하게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후반영이 나와줬고 이때 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기 입형을 지켜주고 있었고 후반영을 노릴 수 있다고 했고 80% 올라갔다가 밀리고 121선 구간 주황색깔 선에서 자꾸 의미있는 반등 왔다갔다 하고 있죠. 오늘 좀 올라가다가 꼬리 마감이 되었어요. 14만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됩니다. 박스 상단 그래야지 이제 3층 박스로 올리면서 역대 신고가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간단한 구간입니다. 12만원과 14만원 정도 사이에 박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11만원 1년선까지 떨어지겠죠. 그리고 1년선 이탈하면 높은 확률로 9만원대까지 내려가니까 최종 지지를 여기 11만원 확실하게 잡아주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포지션 분들은 장기 포지션 분들은 뭐 이탈해도 밑에서 추매를 하던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편안하게 좀 버텨볼 수 있겠지만 단기 포지션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주요 지지 박스 하단이나 1년선 이탈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밑에서 재매수를 하던가 교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자, 선반영 50%나 크게 나왔습니다. 후반영이 80%더 크게 나왔지만 HLB처럼 후반영 실패하고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선반영만 노리는 매매 위주로 초보자분들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은 한올바이오 파마. 얘도 무릎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주요하게 반복 추천을 드렸고 최대 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월봉이고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이때도 크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하단 자리 이탈하고 큰 조정 후에 더 갔죠. 지금도 요 보라를 이탈하게 되면 침체 구간으로 기회비용 상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큰 추세도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하단까지 밀려버렸고요. 하락한 이유는 경쟁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아르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제형이 4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서 시장 우려 반영. 만약에 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한올바이오 파마는 또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경쟁사의 결과도 잘 보도록 하셔야 되겠고 후속 파이프라인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가지고 또 떨어진 영향도 있겠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도 카페에 올려놨고 텔레그램에도 올려놨으니까 상세히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알테오젠 무릎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고 현재 고점에서 밀리다가 반등 나오고 역대 신고가 다시 찍어줬는데 많은 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큰 재료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으로 조금만 올랐다가 전고점 구간 맞고 떨어지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주요 타점은 이렇게 형광원 3개가 있고요. 이때 중장기 추천드리고 단기 70% 그리고 뒤에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고요. 기존 여기 맥점까지 근사치까지 내려와주고 있고 35만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35만원, 36만원 여기가 기존 맥점이랑 또 최근의 저가 121선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35, 36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 지키면 또 반등 이렇게 돌아 나올 것이고 이탈하면 3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태영건설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그리고 관리 종목 해제 이걸로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월봉 밥동도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이탈하고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어깨, 머리, 어깨 2만원 정도 이탈하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요. 기존 맥점 자리는 17,500원이었고요. 이탈하면서 밥동으로 죽었다. 그리고 지분관계인 TY홀딩스 본인이 관리 종목 해제가 됐을 때 24% 반짝하고 밀렸었고 또 태양건설이 호재가 뜨고 관리 종목 해제에 급등 추고 또 이때처럼 약간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태양건설 일봉 거래 재개되고 정석으로 첫날에 반짝하고 무너졌고 뒤에는 큰 박스 형태로 이렇게 좀 움직여 주다가 상한가 마감 3,000원 반년선 지지가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 2,800원 오늘의 저가 2,500원 3개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하단 신저가 위에 1년선 중간값으로 3,500원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박스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주는 구간에 올라왔고요. 박스 대응하시면 된다. 장기평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보시고 제대로 또 1년선 안착하고 올라와주면 거래 재개 시가도 저항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우선주 얘도 밑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이렇게 찔끔 올리고 박스 돌파 점상으로 올라갔네요. 점상은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죠. 이것도 1년선 그리고 상장 시가가 아니라 거래 재개 시가 두 개 크게 체크하도록 하시고 반년선 이것도 지지가 됩니다. 점상으로 훅 점프하고 튀었기 때문에 갭하락은 주의를 하시고 다음 TY홀딩스 자꾸 반짝반짝하는 흐름 급등 줄 때마다 내려가요. 이때가 본인이 관리 종목 해제가 되었지만 금방 이렇게 제자리까지 더 밑으로 빠져버렸고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태양건설이 더 간다 한들 TY홀딩스는 뭐 크게 가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요. 구름 상단과 반년선 겹치는 2,900원 정도 여기 종가상 안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3,500원 1년선 오늘의 시가 2240 지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2,040원 요거 이탈하면 역대 신저가로 계속 떨어집니다. 다음 삼성전자 6만전자 되었습니다. 22년 4월에 6만원부터 분할 매수해라 무료 영상 찍어 드렸었죠. 여기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막 10만원 이상 간다 13만원 간다 연말까지 13만원 간다 뭐 이런 소리 할 때 저는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목표가 무시하고 추세 꺾이면 분할 매도하고 6만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하라고 했죠. 왜? 이게 추세 하단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반등 노리고 매수를 드렸던 거고 40% 올라갔다가 또 여기 추세선 있죠. 요거 이탈하면 또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목표가를 믿지 말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 10만원에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은 10만원 아쉽게 도달 못하고 빠져가지고
아팠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9만원에 팔아야지 했는데 9만원 도달 못하고 8만원 후반대에서 또 무너졌잖아.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잘 매수해 놓고 수익권이 있었으나 손실 전환 당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꺾일 때 항상 잘 대응을 해 주도록 하자. 여기 추세선 이탈하면 1차로 6만, 2차로 5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잘 해주자. 목표가에 노예가 되지 말자. 그리고 현재 박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처음으로 121선을 확실하게 안착하면서 6만원을 탈환을 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 컨퍼런스 기대감에 올라와주면서 코스피 상승 견인을 해줬고요. 명확하게 121선 안착이 되었죠. 박스 돌파했고 이제 계속 요 121선 58,000 정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또 기존의 박스 중앙 하단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박스 중앙이 55,000원 정도, 우리 하단이 5만원 정도 합니다. 58,000원을 지켜라. 이게 돌파가 빼꼼 나왔다고 해서 이탈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착했지만 밀리는 경우도 나와요. 그 점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바로 가면 이렇게 쉬었다 가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여기 전고 2년선 65,000원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좋은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장기 입형 1년선, 여기 1년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1년선 이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 저가 이탈했을 때 정리를 적극적으로 잘 해줬어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멀뚱멀뚱 있지 말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자. 지금은 반대로 위로 상방이 잡힐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화장품 관련주 볼게요. 5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이 안 좋았으나 화장품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 용기 관련주 펌텍 코리아가 역대 신고가 같고, 실리콘2 화장품을 거의 다 4월 중순에 추천을 드렸었죠. 5월 말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선반영 수익이 크게 나왔고요. 후반영까지도 나왔고,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밥동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서 정석으로 역배열로 이렇게 큰 파동을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수평지지 2년선 또 여기 추세 하단 자리 3개의 맥점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1년선 3만원 안착이 중요하죠. 3만원 안착은 현재 하지 못한 상태고, 만약에 뚫고 올리면 또 이 큰 역배열 저항 때 내려오는 3만원 초반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역배열에 계속 갇혀있다. 다음 J2K 바이오 신규 상장주고 크게 빠졌다가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이후에 구름 돌파 121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 회색 박스 상단에서 오늘 꼬리 달고 좀 밀렸습니다. 여전히 박스에 갇혀 있고요. 박스 하단 12,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9,000원까지, 만원 9,000원 여기까지 좀 크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큰 W 형태로 침체 후에 반등 생각하시고요. 다음 APR 얘도 4월에 추천드렸었죠.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고 쭉 크게 75% 올라갔다가 뒤에는 밥등으로 무너집니다.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주황색깔 선 121선에 자꾸 저항이 걸려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2월 말에 안착을 하고 1년선도 안착한 자리에서 추세가 나오죠. 여기를 통으로 발로 보고 여기 무릎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5%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이만큼 크게 오른 다음에 크게 떨어졌고, 지금도 이만큼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 자리에서는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시고, 미보유자분들은 1차 매수만 하던가 2차 매수를 여기까지 크게 좀 열어두시고, 혹은 매수를 밀었다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1차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돌파 한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었다. 이것도 팬클럽에도 같이 드렸고요. 월 5,900원짜리 방.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LA 중심가 전광판에 메디큐브를 장식을 했다. 그리고 비욘세가 APR과 손을 잡았다. APR 분기별 실적 추이 지금 신고가 찍었죠.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2 자 올라오는데 3만원 저항, 1년선 저항, 또 1년선 저항이 걸렸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여기 내려오는 자리 3만 초반,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끊고 올리는 요 변곡점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끊어야 확실하게 명확한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지지 요거 이탈하면 아주 크게 또 여기까지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2만원 1차 2만원 2차 15,000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도록 하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다. 워낙 크게 가파르게 올랐다. 요게 부담인 거죠. 다음은 J2K바이오 신규 상장주고, 얘도 4월에 급등 쭉 나왔다가 뒤에는 크게 밀렸고요. 여기 쌍봉이타라고 죽었습니다. 쌍봉이타라고 죽었고, 항상 크게 오르면 뒤에 떨어지는 것들 조심. 지금도 힘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고 혹여나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지금은 홀딩 하시면 돼요. 여기 12,000원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스 상단인 1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세 번 다 장중 돌파만 했지 종가상으로 안착을 못하는 거죠. 현재 박스 매매 구간이고, 밀리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조심조심. 다음 APR 추세 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 해줬고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이탈하면 여기 장기편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박스 돌파 형태 자리에서 여기서 추천이 나왔었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 여기 크게 올랐다가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죠. 이탈하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탈하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생각해보자. 전고점은 8만원이고요. 다음 맥신 관련주 23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몇 년 만에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가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올랐다가 오늘 맥신으로 급등. 맥신 관련주 총 정리해 놓은 거 이것도 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나인테크랑 휴비스 두 개의 종목만 반응이 의미있게 나왔습니다. 23년 8월이고요. 이때 맥신으로 3일 강세 나왔다가 바로 제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연속적인 상승 기대하지 말고 제자리 밥동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간이 여기고요. 최근에는 유리기판으로 올라갔다가 2년선쯤에서 재차 반등 나와주고 오늘 맥신으로 또 크게 반짝이 나왔어요. 과거에 CXL, 네오셈이랑 이런 종목들, CXL은 흔들면서 조정 후에 더 간다 말씀드렸고, 네마틱이나 맥신은 빠른 제자리 경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비스가 맥신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오늘 13% 반짝 나왔고요. 맥신으로 강세가 나왔던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휴비스랑 유사한 흐름으로 상태가 안 좋은 하방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나인테크 일봉 최근에 이렇게 박스였고요. 여기 밑꼬리 저가 기준으로 지켜주면서 살짝 올린 자리에서 오늘 급등 나와줬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3,500원 1차, 그리고 오늘의 시가 3,300원 2차, 또 여기 하단 3,150원 3차로 지지 잡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지키면 흔들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이탈하면 또 기존의 박스에 갇히겠죠. 박스 매매 구간, 그리고 바닥 대비 현재 150% 정도 올랐다. 요게 조금 부담입니다. 요때는 100% 올랐다가 제자리 박았고요. 지금 더 많이 오른 자리죠. 그래서 조금 그 점이 부담이다. 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장기 입현과 가까운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에 150%가 올랐다는 게 부담스. 다음은 휴비츠가 아니라 휴비스 13% 급등 나왔고, 평소에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맥신을 또 예전처럼 단발성으로 보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휴비스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 요때 맥신으로 튀었다가 쭉 크게 빠졌죠.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신저가 찍었고, 아직 명확하게 돌리는 흐름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가급적이면 튀어줄 때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좀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주도주로 교체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할 거면 차라리 나인테크로 옮겨가는 게 낫죠. 대장주로 옮겨가는 게 낫고, 휴비스는 교체를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자. 대장주가 있고, 그리고 부하 따까리들이 있을 때 이 따까리에 물렸다, 그럼 그냥 대장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탈출 확률이 높죠. CXL 네오셈도 볼게요. 요날에 추천드렸습니다. 요날에 박스 돌파 나왔고, CXL이 워낙 강력한 재료기 때문에 이거 크게 간다. 이때도 조정 나왔지만 제가 크게 간 다음에 조정 주고 더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패턴대로 이렇게 M 반등 패턴으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 추천드렸었고, 그 뒤에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들 추천드리면서 고점 경신이 나왔었고, 지금은 좀 침체 구간이죠. 침체라기보다는 어깨 자리에서 박스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한번 살짝 뚫었는데 다시 밀리면서 재차 박스 중앙 자리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또 박스 중앙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도 매수 홀딩 구간이네요. 작은 역배열을 끊어준 자리, 이렇게 역배열 끊었죠. 발목 자리고, 만원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만원 이탈하면 또 여기 자꾸 2년선까지 떨어지죠. 2년선까지 9,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만원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큰 박스 매매 구간이다. 방산주 추천 3달 만에 100% 이상 상승 나와주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추가로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악재 뉴스가 나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6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고요. 뭐 많이 올랐어요. 추천드리고 딱 밥동 그리고 고개를 드는 발목 자리에서, 발목 무릎 자리에서 정석 추천드리고 크게 정배열로 이쁘게 추세 타면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이런 똥이 마이너스 30% 이상을 생각하라고 했죠. 뭐 하락할 수 있던 자리였는데, 뭐 아무런 뉴스가 없어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이유가 주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주 배정 유증 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 65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언제든 이렇게 마이너스 20% 30% 조정폭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 고점에서 제가 무리한 추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음봉 매수,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오버슈팅,
과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중을 들어갈 거면 이렇게 발목 무릎 자리에서 비중을 들어가고 손절을 짧게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시면 좋지가 않다. 그리고 파동이라는 게 점차 커져요. 여기 파동보다 여기가 더 크고 여기 파동보다 여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파동이 커졌으니까 상승 파동이 커졌으니까 하락 파동도 앞에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현 구간에서는 2월, 3월에는 무리한 비중으로 추격은 절대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다. 뭐 길게 보면 또 얼마나 크게 빠지든 다 기회로 볼 수가 있지만 추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평단이 낮은 분들도 너무나 기분이 나쁜 공시가 떴기 때문에 좀 아픈 날입니다. 월봉도 볼게요. 21년부터 24년 초까지 보면 마이너스 30% 주고 40% 주고 40% 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를 주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점에서 뭐 얼마나 크게 떨어지든 또 흔들면서 시간 투자를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갈 수 있겠으나 또 기회비용 상실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내내 찍어주면서 최근에 계속 가상승이라 무리한 추격, 차제, 지속 경고 드렸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추천드리고 150%나 수익권을 크게 줬어요. 이 점은 매우 고맙죠. 고마운 게 맞아요. 이만큼 크게 올랐으니까 뭐 얼마든지 크게 떨어져도 이해한다.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이유가 유중이라는 게 정말 기분이 나쁘다. 짜증이 난다. 욕이 나온다. 이거죠.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냥 예전부터 하던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리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금감원은 이제 최대한 심사를 빨리 하겠다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2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해서 첫 번째 사례로 유상증자 집중심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집중심사제는 주주가치 이석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상증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24년부터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유상증자 목적이 타당한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가급적이면 좀 요 심사에서 걸려 가지고 빠꾸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빠꾸 당해 가지고 주가 회복을 좀 해줬죠. 여기서 주주 배정 유증 결정으로 하락이 나왔고 또 뒤에는 낙폭과대 반등 추천드렸습니다. 금감원에서 막을 것 같은 흐름이 보여가지고 낙폭과대 추천드렸고요. 당일 손절 짧게 잡고 21,000원 잡고 드렸던 거고, 결국 유증을 철회하면서 주가를 기존의 자리까지 되돌려 놓았죠. 현재도 1년선까지 빠졌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4만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이스페타 일봉 이렇게 과상승이 나왔고 장기 입현까지 떨어지는 정석 흐름, 또 여기서 과상승이 나왔고 장기 입현까지 떨어지는 정석 흐름, 요 자리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역대 신고가 찍은 자리거든요. 역대 신고가 찍고 뒤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요 자리가 요 자리일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고, 여기서 유증 결정으로 갭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요 구간 제가 눌림 추천 드렸고요. 유증 철회로 급락 전까지 회복하고 현재 장기 입형 위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4만원 위치에 있고 박스 상단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올라선 거죠. 여기까지 올라서면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항상 요 자리를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큰 박스로
최근에 저가 34,000원 여기 지켜주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박스 크게 작게 박스 요렇게 크게 통으로 박스를 보면 되는 거고, 큰 추세는 요렇게 지켜주고 있고요. 이 큰 추세를 또 이탈하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밑에 처음 알려줬던 장기 입형 지지 이것도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 패턴을 봤을 때 방산주가 현재 요런 고점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하락폭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또 크게 하락한다고 해도 밑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을 또 바라볼 수가 있다. 방산주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시간외로 마이너스 6% 나왔고요. 얘도 똑같은 날에 추천드렸습니다. 방산주 4개를 요 날에 똑같은 날에 다 동시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밥동 요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크게 하락하고 고개를 드는 발목 자리에서 들어가도록 하자. 지금도 많이 오른 과상승 자리였고, 일단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외로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 하단까지 밀린 상태고요.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요 밥동의 흐름까지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도 밥동으로 좀 밀리나 싶더니 반등이 나오셨는데, 지금도 좀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요거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에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랐고, 얘는 시간으로 한 3%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다음 한국항공우주도 최근 며칠 전에 급락 나왔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죠. 월봉 박스 돌파하고 이전의 맥점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니까 투매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고, 이번에는 올리면서 가속이 붙었다. 다음 LIG 넥스원 얘도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60% 정도 올라갔습니다. 얘는 시간으로 마이너스 1% 정도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여기 추천 반복 추천 전고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항상 장기 입형이랑 주가가 멀어지면 조심을 해라. 그리고 장기 입형과 가까울 때 매수를 해라. 리딩을 드리고 있죠. 물론 여기는 장기 입형과 가깝다 하더라도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밀렸던 어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인 거고 무릎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눌림 추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역대 신고가 자리였다고요. 추세가 이미 이탈이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온 자리에서 눌림 추천이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무릎은 요런 자리니까, 여기가 발이니까 머리 뭐 거의 목이죠. 목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건데, 내려가던 자리에서 여기서도 눌림 매수 홀딩 계속 드렸었고, 목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당연한 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하락폭을 엄청나게 크게 주면서 조정폭을 크게 주면서 올라왔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0%, 30%, 40%, 40%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더 간다 한들. 최근에도 이렇게 20%, 30%, 40% 조정을 주면서 올라갔고, 똑같이 이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30%, 40%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한다. 일단 추세가 유지되던 중에 21선까지도 추세를 타면서 가던 중에 이쁘게 여기는 15일선 반등, 여기는 21선 반등, 21선 계속 추세 타고 있었던 좋은 흐름의 자리였는데, 시간의 한가가 나오면서 65,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이때의 저가
59만원, 59만원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평 지지도 밑꼬리 그리고 4일의 시가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가 더 의미가 있죠. 59만원 여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혹여나 이전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가 나온다면 30%면 50만 초반까지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40%면 60일선 깨지고 45만원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당연한 밥동을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 부디 뭐 크게 밀리진 않고 또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계속 추세를 지켜주면 좋겠지만 중요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60일선 가격은 50만원이고요. 이전 맥점이었던 가격은 41만원 정도 합니다. 2월 11일에 시가 45만원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하나시스템 월봉, 얘는 2만원 돌파하면서 가속이 붙었고 여기 역별 끊고 정별로 돌아섰던 구간의 조정폭을 볼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얘도 20%, 30% 하락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일봉으로 가서 월봉을 보지 않았어도 최근에 일봉 요 하락폭 마이너스 30% 정도, 마이너스 40% 정도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된다. 여기서도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마이너스 30%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건데 끝까지 빠지진 않고 마이너스 20% 내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분할 매도하라고 하는 이유죠. 매수가가 여기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는 게 좋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꺾일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내려갈 때는 전량 매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남아있는 물량이 또 추세 수익을 계속 주는 거죠. 이때는 전량 매도 체결이 되었고 지금은 일부만 매도되고 고점 경신을 해줬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 남아있는 물량도 추세 이탈이 나오면 정리를 또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분할 매도 시작하도록 하시고요. 수평 지지 35,000원 정도, 다음 여기가 3만원 정도, 중간값으로 32,500원, 수평 지진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 이탈하면 여기 121선까지 밀렸었고 또 121선까지 떨어지는 거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도 여기 121선 주요하게 자꾸 떨어지죠. 저항까지 떨어지면 또 미보이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보유자분들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다음 현대로템, 얘도 요날에 적산병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반복 추천 쭉 올라갔고요.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한 거랑 다 똑같이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고 시간으로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어요. 단기평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수평 지지 맥점은 94,000원 정도,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 그대로 지지로 바뀝니다. 저가 자리 중간가. 단기평 볼까요?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고 21선 가격이 94,000원 정도 합니다. 이 자리가 이전 요거 맥점 여기랑 일치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좀 짧게 볼 거면 11선 15일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얘도 마이너스 3% 정도 나왔고요. 18일에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는데 워낙 크게 오른 자리니까 당연한 조정이다 라고 했고, 좀 다시 반등을 하나 싶더니 1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이것도 똑같이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박았던 적 있고, 똑같이 크게 올랐고, 기본적으로 반토막 나오는 건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된다. 이전 맥점은 7만원입니다. 그리고 15일선이 8만원, 21선이 75,000원, 5,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네요. 3개 지지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은 LIG 넥슨. LIG 넥슨은 요때 추천드렸고 바로 급등, 또 한번 밀렸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급등.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은 제일 먼저 했는데, 출발은 제일 먼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 흐름에서는 좀 가장 약한 흐름으로 수평 지지를 이탈을 한 흐름이 나왔고요. 41선도 이탈이 나왔고, 밑에 61선 25만 6천원, 여기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가 살짝 이탈이 되었죠. 이전 맥점이었던 자리랑 현 박스 하단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 그대로 쭉 가면 현 지지가 되거든요.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변곡점에서 살짝 이탈이 나왔다. 큰 추세는 이렇게 61선과 일치하네요. 결론적으로 방산주들은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당연한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었다. 아무리 크게 빠져도 더 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 요 점을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이 돼도 방산주는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미보유자분들은 하락을 기회로 보자. 제가 2월부터 계속 미보유자분들은 하락을 기다려 보자고 했고, 이제 그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는 거죠. 기존 보유자분들에게는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 미보유자분들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좀 여유있게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꾸 한방 매수, 한방 매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분할을 해야 유리합니다. 시노펙스 9일 만에 40%, 소룩스 재추천 4일 만에 50%, 사마전자 하루 만에 18%, 블랙야크 하루 만에 10% 축하드립니다. 3월 20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감사보고서 제출한 종목들, 태양건설이 상한가, TI홀딩스 반짝, 엑지큐어 하이트론. 화장품 관련주 5월 한알령 해제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아라이프 플러스 140억 원대 공급 계약, J2K 바이오, APR, 실리콘2 앞에 설명드렸고요. 다음 2차전지 관련주 성우가 M패턴 시원하게 크게 나와줬고, 나인테크, 맥신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약의료기기 클리노믹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산 매각이어서 자금 조달. 다만 동전주 구간이고 위험하니까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죠. 최근 바닥 대비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다음 퓨리오사 AI 전일 시의 상승이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시초에 시가 이탈했지만 이후에 회복하고 오후장에 반등 나오는 거 추적하라고 했고, 4x4가 제일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요중에 시노펙스는 앞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더욱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프롬파스트 3달 만에 80%, 재추천 5일 만에 50%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음 3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대부분 다
동전주 구간에 있는 환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했다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요런 애들이 지금 반등이 나올 때 가짜 반등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막 20% 이상도 올라와 주겠지만 길게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관련주들이 강세가 많이 나왔네요. 선고가 지연이 되었다. 대한강통신 동전주부터 볼게요. 최근에 급등치고 쭉 크게 밀리면서 역대 신저가 월봉부터 18년도에 고점 찍고 쭉 정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그런 건 아직 추세 돌림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크게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곧장 또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 이런 건 절대 초보자분들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대개 다 감사보고서 제출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다 액시온 그룹 시간의 상한가, 전환사채 발행,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속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이것도 동전주 구간이고요. 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또 급등이 나왔죠. 이때도 연속으로 급등 나왔다가 1년선 맞고 제자리까지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번째 상승,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또 1년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합니다. 반년선 1100원 지켜주면 상관없는 얘기죠. 급등할 때는 시원하나 그 급등이 끝나면 거래량 없이 아주 괴롭게 하방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세 하락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또 제자리까지 역대 신저가까지 떨어졌고요. 한 베셀도 동전주 감사보고서 제출, 한기 종목 해제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저가 동전주까지 떨어졌고, 반년선에서 많이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반년선 부근에서 많이 맞고 떨어집니다. 반년선 가격이 1200원, 그리고 전고점 1년선,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중간값을 하나 넣어주시고, 최근에 더라미가 환기 종목 해제되었는데 7% 정도 올랐다가 빠졌어요. 조금밖에 안 올랐었죠. 이게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한가 가는 건 아닙니다. 다음 애니눅률, 얘는 최근에 환기 종목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 번 반복 추천 드렸던 앤데 좋은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 최근에 밑에서도 반복 추천 이렇게 드렸다가 교육주가 아니라 윤석열로 급등 나왔다가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아쉬운 게 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수익 중이던 분들도 순식간에 손실 전환 당해버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차트가 더욱이 장기평 위에서 좋은 자리에서 악재가 떠가지고 윤석열로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2년선 4,3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갭이 있으니까 갭 메우기로 4,65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갭이 크진 않습니다. 10%짜리 갭이에요. 뭐 그렇게 큰 갭은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고, 다시 2년선 위로 안착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금 기존의 박스 안으로 갇혀있는 상태죠. 기존의 박스 하단 자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상승이 나와줬다. 다시 기존의 박스 위 2년선 위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 윤석열 묻어 있으니까
당연히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아래 위로 크게 반응 나오는 변동이 큰 종목이니 조심을 해야 되겠고, 정치 테마주들 다 변동 크니까 초보자분들 웬만하면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플루토스, 얘도 동전주 300원짜리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번에도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때는 아주 그냥 막 170%나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뭐 170%를 가든 300%를 가든 1000%를 가든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올라가다가도 언제든지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반년선, 전고, 1년선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최근에는 급등 후에 밀려가지고 박스를 유지해주다가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음 어버브 반도체 8%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 MCU 기반 AI 칩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종목. 월봉 주요하게 역배열을 3번 끄는 자리가 보이네요. 여기 한번 끊고 급등, 또 여기 한번 끊고 급등, 또 이번에 크게 이렇게 끊어준 자리에서 급등. 전고점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이전 맥점 자리 1200원 정도 살짝 안착했는데 밀리고 다시 또 재차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이때 고점 찍고 역배열로 빠지다가 반등 한번, 또 역배열 빠지다가 반등 한번, 지금도 작은 역배열을 끊어주면서 장기 입형 자리 반년선을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거죠. 전고 박스 업그레이드 나오면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면 되는 거고, 현재 발목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다. 다음 에어레인, 이거 추천주라서 앞에 봤고요.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A루트, 이것도 한기 종목이고 동전주 구간. 한기 종목 얘네는 동전주 구간에 있는 애들은 그만 볼게요. SG 글로벌 윤석열 관련주, 덕성도 윤석열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SG 글로벌 역배열로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다가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오늘 또 시간의 상승이 나와주고요. 전고 하나, 전고 둘, 전고 셋,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 체크. 최근 반년선과 1년선 사이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1차 지지, 2차 지지. 변동이 얘도 아주 엄청 크고요. 다음 덕성도 윤석열 석방되고 빡 크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고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있네요. 이렇게 역배열 요거 끊어주고 올려야 되죠. 전고 하나 둘 셋, 지지는 여기 최근의 저가. 다음 참 좋은 여행 중국 소비 관련주 노랑풍선이랑 한알령 해제수혜. 반응이 없다가 또 반응이 나와주네요. 뿅뿅 꼬리가 많이 달리는 편이고요. 또 꼬리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종가상으로 1년선 6,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꼬리가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6,200, 300원 정도. 최근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였고, 작게는 요렇게 박스 매매 구간, 요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내일도 반짝 꼬리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노랑풍선 역시 유사합니다. 꼬리 조심합시다. 꼬리 조심하시고 1년선 5,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또 꼬리 많이 닿았던 가격이고 5,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전고랑 또 2년선이랑 근사치 가격 위치하고 있고요. 얘도 박스 형태로 거래량 없이 왔다갔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서현 윤석열 관련주고 이전 맥점이 여기죠. 지지 9,000원 이탈하고 틈에 나왔고 그대로 쭉 가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틀 연속 걸렸습니다. 종가상으로 9,000원 안착 중요하고 다음 전고가 만원, 중간값으로 9,500원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만원 정도 지지받고 있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다가 만원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랑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차트를 크게 보시고 이전의 지지 활용해 가지고 저항대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지는 여기 장기평 수렴되어 있는 자리 7,000원 중후반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반년선까지 1차로 볼 거면 8,000원 보면 되겠죠. 주요하게 3개 지지 체크. 시노펙스 9일 만에 40%, 소룩스 재추천 4일 만에 50%, 삼화전자 하루 만에 18%, 블랙야크 하루 만에 10% 축하드립니다.